안녕하세요. 오바마라 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은 가뜩이나 금리 인하 소식에 목말라 있던 국내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됐고, 멀어지는 금리 인하 대신 국내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높아지는 대출 문턱이라는 문지방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시중은행 금리 인상 폭이 앞으로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잔액, 특히 가계 쪽에선 전월 대비, 그러니까 3월보다 4조 원 이상이 늘어났어요. 11개월 만에 가계 대출이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고 3월에 그렇게 설레발들을 쳐대더니만 이게 4월 들어서 다시 증가 추세. 우리는 가계 빚이 무슨 천조국도 아닌데 그냥 한번 치고 나가기 시작을 하면 몇 조 단위로 증가를 하게 되니까 4조야 4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달 단위의 대출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가는 건지, 또 주담대 부분에서 아주 과감한 약진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런 약진은 후퇴하는 것보다 못하죠. 그냥 과감하게 질러버리는 부동산 시장 전반의 자금 흐름과 역행하는 이 돈의 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뜩이나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이렇게까지 빨리 일치월장하고 있다는 걸 은근히 부담스러워해서 스트레스 DSR까지 동원해서 두두두두두 탄창을 끼워넣고 무조건 좀비처럼 올라오는 대출 오름세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긴 건데, 이거 역부족이네. 빚의 어깨를 타고 기어 들어온다고 4조 이상의 빚규모는 정말 쇼크입니다. 쇼크. 그것도 지금 미국은 긴축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역으로 받아든 한국 시중은행사들은 본격적인 주담대 금리 인상의 간을 확실하게 보고 있는 상황에선 정말 아찔한 부채 규모의 증가라 볼 수가 있는데, 역시 한민족은 주담대라는 세 글자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엄청난 밀착 관계에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시중은행 가중평균금리 추이도 2020년 이후 들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이제 이 그래프가 살짝 내려와 있었던 작년 말고 올해 초에서의 궤적은 완전히 반대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이후로 급격하게 금리 궤적이 올랐던 것과 비교해서 작년은 인위적인 금리 개입이 상당 부분 약발이 먹혔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진정제를 복용한 흐릿한 눈빛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이후로 상당 부분 또 또릿또릿하게 갈 겁니다. 현장 금리 체감도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시중은행 주담대가 이미 하단이 4%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대출에 물려있는 차주들은 상당 부분 부담감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빠듯하게 다가올 가능성 많다는 얘기죠. 역시 부동산 시장에선 지금 집을 사줄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그 기저에 돈줄 내려왔습니다의 본자는 바로 금리라는 거, 삼척동자도 다 꿰고 있는 얘기인데, 점점 돈줄이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듯이 그 줄을 내리는 공구번인 은행이 소방호수 길게 빼듯이 수전에서 물을 빼듯 자금을 몰아줬는데, 이제 이걸 아주 단호하게 회수해야 할 시기라서 가위로 하나둘 싹둑 자르고 있는 분위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란 얘기죠. 일단 이렇게 금융 분위기가 타이트하게 전개가 되니 당연히 소비자 동향지수가 그렇게 번듯하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소비자 동향지수를 보시면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 부분은 특히 가계 수입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하고 1포인트 하락, 이렇게 기존의 실질 수입 자체의 전망이 그리 탄탄대로로 가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도 소비자 동향지수가 상당 부분 얼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에 돈줄이 짧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담대라는 빚을 쳐낼 수 있는 이 실질적인 수입까지도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이 심리적인 기저의 움직임, 대단히 움츠러들게 만드는 지표라 볼 수가 있죠. 동시에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도 획기적으로 앞서 나가는 지표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뜩 뭔가가 움츠려드는 오한을 느끼게 할 정도의 쎄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건 당연히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3월에는 4천 건을 돌파해서 반등했다는 말들이 이 미심쩍은 의심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건, 이렇게 기본적으로 숨쉬게 할 수 있는 O2 공간,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 얼마나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 실어줄 수 있느냐의 분위기가
몸속의 산소 운반 능력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 역시도 자금 포화도가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는 걸 그대로 금융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거래량 딸랑 3월에 4천 건 늘은 것 가지고 부동산 시장 살아나니 다시 집을 빨리 사기 시작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건 거의 뭐 자폭할 수 있는 자기 디스 행위와도 같은 거죠. 그러니 조심하시라. 호구 멱살은 잡혀줄 수 있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정말 호구가 되어버리는 순간은 그냥 아득한 앞날이 아라비아 사막이 되는 겁니다. 끝없는 빚과의 전쟁은 모래폭풍보다 더 가혹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열심히 갚은 세월이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 하룻밤 사이에 모래폭풍이 사막의 지형을 그대로 돌려놓죠. 그냥 제자리 걸음, 아득한 제자리 걸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빚에 잘못 물리면 이건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리는 것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로 대출 카드는 최후로 사용하시라. 결코 집이 스스로의 집값을 용납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가치를 파괴하는 그렇게 던져야만 집이 가까스로 살아올 수 있다는 걸 집주인들이 깨닫고 그 집에 대한 가치를 내려놓는 순간 이거 역사 이래로 불가할 거라고 얘기들이 많았던 정설이었지만 지금 정말 현장에서는 믿지 못할 정도로 이런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아무리 빨리 집을 팔려 해도 그 집을 받아줄 사람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야. 결국 집이 집 스스로의 가치를 파괴하는 그냥 가치 누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데 이걸 쉴드 치는 분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만들죠. 계속해서 집에 대한 이상한 환상을 심어주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아니 한국은 뭐 금값보다 집값이 더 골드러시 같은 분위기라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금에 대한 투자가 미친 듯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역으로 가고 있잖아. 중국이 지금 부동산 은근히 포기했어요. 더 이상 부양해봤자 그냥 나라 자체가 이상한 자산 구조로 기형적인 이 돈발을 받은 몰빵 부동산 구조로 기울어가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되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 그냥 스스로 피사의 사탑처럼 무너지게 놔두는 거지. 청산명령 아무런 쉴드도 쳐주지 않고 그저 대출금리만 낮춰주는 소극적인 행복 보이면서 등 뒤로는 엄청난 양의 골드러시를 하고 있는데 중국 수요가 이렇게 금시장에 몰리면 당연히 온수당 달러 가치는 수직 상승 중.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금발보다는 집발이 더 좋은 거야. 이런 이상한 유전적인 그저 부모님한테 본능적으로 학습된 집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서울에 아파트 사두면 망고 땡이라는 심리가 강해서 어떤 자산 가치보다 더 위력적인 자산 확장 능력이 있다는 걸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공급 과잉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걸 빈집의 현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중국 미분양 주택이 무려 720만 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한 빈집 양산이 증폭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미 중국 사람들은 부동산, 특히 집에 대한 자산 가치 증식 능력에 대한 상당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중국 28개 대도시 평균 공실률이 12% 이상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중국 부동산이 나락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부동산 개발 투자 역시도 전년 대비 8% 이상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황하강 속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서서히 잠기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3월만 해도 전국의 빈집이 6만 5천 호 정도. 악성만, 여기서 악성이라는 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냥 텅텅 소리만 내는 아파트란 얘기인데 전혀 털어내기가 안 되는 곳들. 아니 눈이 쌓이면 잘 털어내야 나무가 쪼개지지 않고 지붕이 무너지지 않지. 이걸 그냥 떠안고 있으면 아작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집 자체도 이렇게 빈집 규모가 갈수록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된다는 건 결국 자산 가치에 대한 효용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동산 구조는 이렇게 하부 구조의 빈집 양산으로 집값 자체가 탄탄할 수 있는 근거를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특히 대형과 중형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실제로 실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외면을 제대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노도관 거래 한번 보세요. 소형 평수는 이제 3억대로 가고 있어요. 지난달 거래가 떴는데 거의 반토막으로 간다는 거. 이게 지난 3월 거래량 증가의 본진입니다. 본진을 파라. 그렇게 갭투 세력으로 본진이었던 노도강 아파트, 특히 소형은 무슨 소개 명령을 받은 곳들처럼 서둘러 가격을 내려서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고 상계주공 14단지 역시도 반토막 나락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비강남권 노도강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결국 갭투 세력들이 부동산 자산 가치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
더 들고 있어봤자 경을 칠 수밖에 없겠다라는 번뜩 경계심 생기고 공포가 밀려오니까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건데 중국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완연한 하락세로 한국 부동산도 가고 있는 거죠. 결국 한국은행이 지적한 가중평균금리의 부상, 게다가 실질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자금 경색, 결국 금융 분위기는 부동산 쪽에선 적어도 폭탄이 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든 집값은 오른다는 말이 어떻게 해서든 집값은 타격을 받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말로 뒤집어질 수 있는 강력한 태풍이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아파트 가치 싹 다 물거리 될 것 확실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한국은행의 발표가 사뭇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건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는 거고, 일단 자금이 돌 수 있는 엔진 능력이 극에 달했죠. 완전히 멈춰설 기미까지 보인다는, F가 움직인다는 건 부동산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예고하는 선제적 동선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잘 지켜보시라.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주셨기를 바랍니다. 자, 뻔뻔한 법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